대구시가 804대 케이블카 2개를 설치하려 합니다. 반대 목소리가 강하게 나옵니다. 거수기란 말을 듣는 대구시 의회에서 홍준표 대구시장 정책을 두고 결이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끝없이 추락하는 쌀값 문제를 두고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국회를 찾아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나라 전체로는 무역 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구와 경북의 무역 수지는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주말까지 흐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날씨를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오늘은 나가실 때 작은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벌어지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오늘 아침부터 오후 사이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5mm 내외의 소나기가, 경북 동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까지 계속해서 하늘빛은 흐리겠고요. 오늘까지 순간풍속 시속 55km 내외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도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미세먼지는 좋음 보이며 공기는 쾌청합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는데요. 금요일 대구의 기온 21도, 안동 19도, 청도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 29도, 안동 28도, 청도 30도 보이면서 기온 쑥쑥 올라 늦더위가 예상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니까요. 건강관리도 신경 잘 쓰시기 바랍니다. 주말까지 흐린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고요. 월요일 비가 내린 후부터는 기온이 좀 더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시는 팔공산에 케이블카 2개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노약자 편의도 생각하겠다는 건데요. 환경단체는 생태 교란이 예상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국립공원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팔공산에 케이블카 설치가 맞냐는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의 취재입니다. 대구시는 우선 팔공산 갓바위 서편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기본 구상 용역을 실시해 사업 개요를 짤 예정입니다. 다만 2027년까지 예산 300억 원을 들여 갓바위 집단시설 지구와 갓바위 서편을 잇는 1.25km 구간에 케이블카를 놓는 안이 유력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달 8일 기자들을 만나 갓바위를 찾는 노약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구시는 이미 동화사 쪽에 가동 중인 케이블카 정상부와 낙타봉을 연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계와 시민단체 반발이 강합니다. 팔공산 갓바위 케이블카 논쟁은 3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몇 년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설치와 반대 그리고 무산을 반복해왔습니다. 시민들 생각은 엇갈립니다. 몸이 약한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대로 그냥 걸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렇지 개발되고 하면 그런 것도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별도로 대구시가 경북도와 함께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승격하려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케이블카 설치가 맞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국립공원과 케이블카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서로 상충되는 행정을 벌이고 있다. 왜냐하면 케이블카는 환경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국립공원에 들어서는 안 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하반기까지 타당성 조사를 벌이고 내년 상반기에 국립공원으로 지정할지 말지 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태풍 흰남노로 마을 90%가 피해를 입은 포항시 제내리는 아직도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 마을은 포항제철소가 생길 당시에 원주민들을 이주시킨 곳인데요.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를 입고 있어서 집단 이주 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을 입구가 흙탕물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성인 허벅지 위까지 물이 차 걷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태풍 흰남노로 가장 먼저 침수가 시작된 포항시 대송면 제내리의 당시 모습입니다. 안쪽의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물이 빠지고 남은 흔적의 높이를 재보니 2m가 넘습니다. 각종의 물이 차니까 사람 피신할 길도 없고
무조건 문장 잡고 이리 자가 물도에 막 이리 올라서야지 이제 물 올라오니까. 수십 년 살아온 삶의 터전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집집마다 못 쓰게 된 가전제품과 가재도구들이 한가득이고 젖은 벽지와 장판은 모두 뜯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도 못 건지니까 뭐 지원비가 얼마나 나올지는 몰라도 이거는 입에 푹 치를 또 안 돼. 생계수단도 박살이 났습니다. 영업용 화물차가 완전히 물에 잠겨 일을 할 수가 없게 됐고 그릇만 간신히 건진 가게들은 언제쯤 영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쓸 게 아무것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 건물만 남았다고 보시면 돼요. 막막하죠 뭐. 태풍 흰남노로 1,100여 가구가 사는 제네리에서 950가구, 전체의 90%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마을 바로 옆 칠성천이 범람하면서 물이 밀려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문제는 앞으로 또 큰 태풍이 오면 이런 피해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칠성천의 제방입니다. 한눈에 봐도 이렇게 경사가 심할 정도로 마을이 저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주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주를 절실적으로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상습 침수지이거든요. 지금 침수된 것만 해도 4-5번 정도가 됩니다. 경주시 암곡동 덕동호 상류 대성마을은 1991년 태풍 글래디스 때 침수마을을 통째로 이주시켰습니다. 정부와 포항시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만큼 침수가 연례화된 제네리에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제9대 대구시의회가 어제 정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는 집행부 견제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정례회에서는 굵직굵직한 시정 현안을 두고 문제 제기와 보고안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김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의회 본회의 첫날 이만규 의장은 개회사에서 대구시를 향해 소통과 보완을 강조했습니다. 집행부의 섬세한 운영과 지속적인 피드백을 토대로 개선하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정책이 성공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조례 이후의 추진 사항들도 적극 공유하고 소통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정의 큰 방향에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는 회의적인 시각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램, 즉 노면 전철로 한다던 도시철도 순환선 계획을 모노레일로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또 노선 재검토는 무슨 근거로 하는지 비판에 가까운 지적이 제기됩니다. 노선 재검토를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경제성을 이유로 해서 노선 재검토가 발표됐는데 불과 1년밖에 안 된 시간에 과연 그 경제성 변경 사항이 있느냐? 대구시 신청사 이전 건립 문제처럼 이전 시장의 정책을 바꾸면서 혼선을 빚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그 과정을 번복해서 지금의 과정을 여러 번의 이 말 바꾸기, 장소를 여러 번 변경하는 신뢰를 잃었다. 시민들에 대한 신뢰를 지켜줬으면 좋겠다. 9개나 되는 대구시의 문화예술 시설들을 하나로 통폐합하는 것을 급히 추진하면서 뒤따르는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책이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통합은 했으나 이게 무슨 가정 없이 그냥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 단체들이 원래 그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잃을까 싶어서 그게 제일 큰 우려가 됩니다. 시정의 큰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정책으로 실행하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선하고 보완하라는 겁니다. 확정하기 전에 구체적인 계획을 의회와 논의해서 결정하라는 요구에 대구시가 얼마나 화답할지가 이번 회기를 좌우할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물가가 고공행진 중인데 유독 쌀값은 8년 전 수준으로 회귀했습니다. 이차로 경상북도지사를 포함해서 벼주산지 광역단체장들이 국회를 찾아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요. 농민들도 더는 참을 수 없다며 11월 상경회 전국 농민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도훈 기자입니다. 예천의 한 농협쌀 저장고, 벼 7,500톤이 꽉 차 있습니다.
지난해 용북면 등 4개 읍면에서 수확한 벼의 절반이나 되는 양인데 아직까지 팔리지 못한 겁니다. 올해 벼가 본격적으로 수확이 되면 기존 저장고는 비워야 하기 때문에 지난해 수확한 벼는 이곳 교회 창고로까지 옮겨야 합니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해마다 줄고 있는데 올해는 벼 농사 풍작까지 더해져 쌀값은 더 크게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1년 전 20kg당 5만 4천 원이던 쌀값이 최근 4만 원대로 25% 가까이 떨어졌는데 8년 전 수준입니다. 현장에선 정부가 올해 2월부터 과잉 공급분을 매입했지만 이미 폭락이 시작된 뒤였고 매입량조차도 농가의 실제 생산량과 차이가 커 가격 안정화에 실패했다고 지적합니다. 25% 이상 적된 것 같은데 정부 발표는 10.6% 하니까 저희들 좀 황당합니다. 제값을 못 받는 건 고추도 마찬가지. 폭염과 가뭄으로 출하량은 전년 대비 25%나 감소했는데 고추를 말릴 때 쓰는 등유값은 2배, 요소비료 등 비료값은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국민들의 먹거리가 위협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격이 폭락되는 상태에서 농민들은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급기야 국회를 찾은 쌀 주산지 광역단체장들은 쌀값이 일정 수준 아래로 폭락하면 국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230만 농업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급격히 오르는 고물가 속에서도 유독 우리 쌀값만이 끝모를 하락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쌀값 등 농산물 가격 안정 대책 마련을 위해 농업단체들은 오는 21일 경북도청 앞에서 또 11월에는 국회 등에서 잇따라 농민대회를 열고 정부 대책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 플랜트 건설 노조 간부들이 노조에서 급여를 받으면서도 이중으로 실업급여를 타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임금 한 푼 없이 파업에 참여했던 노조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수 MBC의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플랜트 건설 노동조합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내역 일부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여수 지부에만 최소 20명의 노조 간부가 총 1억 1천여만 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수 산단 등 공장 건설에 투입되는 노동자들이 소속된 플랜트 건설 노동조합. 임금 교섭이나 파업이 이뤄지는 2달여 동안 분회장 등 플랜트 노조 간부들은 본업을 중단하고 노조 사무실에서 상근직으로 근무합니다. 그렇게 근무하는 간부들은 노조로부터 한 달에 300만 원이 넘는 급여를 받는데도 마치 실업 상태인 것처럼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않고 실업급여까지 이중으로 받아온 겁니다. 마찬가지로 플랜트 노조 전남 동부지부 7명의 노조 간부도 수년여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적발됐습니다. 급여 한 푼 없이 파업에 참여했다는 노조원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파업을 결정해가지고 아스팔트 위에서 땀 흘려서 그걸 외칠 때 우리들은 수입이 없어요 전혀. 영원인데 받을 거 다 받아가면서 거기다 실업급여까지 챙기니까 오히려 득이 아닙니까? 우롱당한 거죠. 기망당하고. 수년간 수십 명이 반복적으로 부정수급한 사실에 일각에서는 노조 차원에서 알고도 눈 감아준 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시상근도 월급을 나가면은 4대 보험을 신고를 해야 된다는 너무나도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플랜트 노조 전남 동부지부는 임시 상근직 간부들의 4대 보험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관행이었다며 앞으로는 개선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플랜트 노조 여수지부는 부정수급은 조직이 아닌 일부 노조원의 일탈이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 노동법 준수를 외치는 노동조합이 거꾸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국적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구와 경북의 무역수지는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대구 세관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수출은 4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서 10.6% 증가했고 수입은 27억 5천만 달러로 29.3% 늘었습니다. 무역수지는 20억 5천만 달러로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수출에서는 대구의 경우 화공품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서 경북의 경우 화장품과 기계류, 정밀
조밀기기에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수입에서는 대구의 경우 화공품과 전기, 전자기기, 경북의 경우 화공품과 연료 등에서 늘었습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범죄 수익금 세탁에 쓸 통장과 휴대전화를 제공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8살 한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440여 차례에 걸쳐 자신 명의의 계좌로 한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에 업주들이 내는 광고비 4억 2천여만 원을 입금받은 뒤 수수료 명목으로 3%를 떼고 나머지 현금을 사이트 운영진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 등이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쓰였고 얻은 수익이 적지 않지만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지 않은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태풍 피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빠진 도민을 돕기 위해서 긴급 복지 지원 대상자 발굴에 나섭니다. 긴급 복지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로 생계비나 의료비, 주거비와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재민 발생 지역이어서 재해구호법 등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긴급 복지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나 실업급여 등을 받고 있으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경상북도는 현수막 등을 걸어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홍보하는 한편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사무소로 문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식당과 편의점 등지에서만 쓸 수 있는 결식우려 아동급식 지원카드를 배달 앱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하는 공모사업에 대구가 선정됐기 때문으로 대구시는 사업비를 받아 관련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아동급식 지원카드를 배달 앱과 연계해서 비대면으로 주문 결제할 수 있습니다. 대구 경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이 해외 시장 진출 역량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64곳을 선정했습니다. 소상공인 가운데 해외 시장 진출 역량이 높다고 보여 지원기관의 컨설팅과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출 두드림 기관이 24곳 선정됐는데 48곳이 지원해서 2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또 수출 실적 500만 달러 이하인 기업 가운데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된 수출 유망 중소기업에는 40곳이 선정됐는데 앞으로 20여 개 수출 지원 기관에서 제공하는 해외 마케팅, 금융 우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작은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벌어지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오늘 아침부터 오후 사이 5mm 내외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경북 동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까지 계속해서 하늘빛 흐리겠고요. 오늘까지 순간풍속 시속 55km 이상의 강풍이 부는 곳도 있어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는 좋음 보이며 공기질은 쾌청합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요. 금요일 대구의 기온 21도, 안동 19도, 청도 20도로 출발해서요. 한낮에는 대구 29도, 안동 28도, 청도 30도로 기온은 쑥쑥 올라 늦더위가 예상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니까요. 건강관리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은 날씨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21도, 청도 20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9도, 청도 30도 보이겠고요.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21도, 상주 20도로 시작합니다. 낮에는 구미와 상주 모두 29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19도, 영양 18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28도, 영양 26도로 일교차가 있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29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까지 흐린 가운데 월요일부터는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후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